시골길이요. 왕복 2차로입니다. 중앙선이 실선이 쭉 이어져 있고요. 근데 앞에 가는 차가 느리게 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앞차한테 좀 빨리 가세요 라고 빵빵 하나요? 아니면은 추월해 가나요? 추월해 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보시죠. 갑니다. 시골길. 비가 좀 내렸던 모양이죠. 하늘이 흐리네요. 앞에 차가 좀 느리게 가네요. 자, 앞차를 추월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앞차가 왼쪽 깜빡이 켜더니 불법 좌회전 쾅! 제한속도는 50이었습니다. 이런 사고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차가 느리게 가면 추월할 수 있나요? 일부 경찰관들은 추월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무슨 소리야? 중앙선인데. 경찰관 중에, 교통사고 조사관 중에 왕복 4차로면은 추월 못하지만은 왕복 2차로면은 추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뭘 근거로 해? 그랬더니 도로교통법에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어디 있어? 그랬더니 도로교통법 13조에 나온대요. 이 13조에 뭘 근거로 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중앙선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중앙선 왼쪽으로 가면 역주행이죠. 그런데 다음에 해당될 때는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으로 갈 수 있다. 언제? 도로가 일방통행일 경우. 당연하죠. 그거는. 그 다음에 도로가 파손돼 있거나 도로공사나 급하게 장애 등으로 할 수 없을 때 이 장애는 사고 났다든가 또는 불법 주차 차량이 있다든가 왕복 2차로에서 앞에 주차된 차가 딱 있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 주인이 언제 올 줄 알아요? 운전자가 언제 올 줄 모르죠. 그 다음에 바로 이겁니다. 도로의 오른쪽 부분이 폭이 6m가 되지 않은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게 하는 경우 한 개 차로 3m죠. 왕복 2차로면 중앙선 기준으로 3m밖에 안 됩니다. 6m가 되면은 추월차로가 있는데 1차로, 2차로 되니까 근데 6m가 안 될 때는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추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모두 가는 소리입니다. 중앙선이 없을 땐 그렇게 가도 돼요. 중앙선이 없을 때는. 근데 중앙선이 있을 때는 여기 보세요.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 안전표지 앞지르기 제한 금지 앞지르기 금지 표지판뿐만이 아니라 중앙선이 뭡니까?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중앙선은 넘어갈 수 없는 선입니다. 따라서 중앙선이 그어져 있을 때는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추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 분들 중에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 계세요. 결국 이런 곳은 추월 못합니다. 아까 보신 사고요. 여기는 중앙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점선이면은 추월할 수 있죠. 실선은 못 넘어갑니다. 자,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역주행으로 갑니다. 이때 빵! 이라 해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가다 보면은 여기서 좌회전한 차량, 시골에서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 앞차도 넘어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여기 보세요. 중앙선이 끊어져 있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중앙선이 끊어져 있는 곳에서 이 차가 깜빡이 켜고 여기로 들어가는데 역주행해서 추월하다 사고 났으면 그럴 때는 100대 0입니다. 앞차가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데 역주행하는 차량 사고 났어요. 근데 저 중앙선이 쭉 이어졌죠. 이럴 때 역주행한 차가 더 많이 잘못이죠. 앞차도 중앙선 침범 잘못했지만은 과실은 앞차 한 30, 뒷차 70, 앞차 40, 뒷차 60 보기에는 앞차가 억울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앞차 30, 뒷차 한 60, 70 정도 볼 것 같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앞차 60, 앞차 40, 지금 보신 이 사고는요, 여기 한 30 정도 되고요. 뒷차 한 70 정도 되고요. 뒷차가 이럴 때 추월하려고 그러면 빵 하면서 상대차한테 나를 알려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물론 오디오가 없어서 빵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빵 했으면 이렇게 안 들어왔겠죠. 또는 앞차 4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깜빡이다 갑자기 들어간다든가 그럴 때요. 또는 5대5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둘 다 경찰에 신고되면은 이거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닙니다. 같은 방향끼리 사고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지 않지만 둘 다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 범칙금 6만 원씩 부과되죠. 사람 다친 것에 대해서는 일이 추월하는 차가 사람 다친 것에 대한 벌점이 부과되고요. 그런데요.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하루 평균 5편 이상을 봅니다. 한문철 TV를. 그런데요. 고속도로 가다가 내비가 국도로 길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국도로 내려서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가더군요. 그래서 직선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했습니다. 중앙선 넘어서요. 근데 뒤에 오던 차가 블랙박스로 녹화를 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서 와라! 오면 어떻게 되나요? 벌점 30점, 그리고 범칙금 6만 원입니다. 범칙금이 아니고 과태료 9만 원이에요.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범칙금입니다. 범칙금, 중앙선 침범, 여기 있죠? 중앙선 침범 6만 원. 6만 원입니다. 근데 가면은 벌점 30점 먹어요. 벌점. 안 가면 경찰서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과태료는 9만 원입니다. 여기. 13조 1항. 여기 보도 침범이고요. 여기 있네.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은 9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9만 원 내게 생겼다는 거예요. 국민신문고에. 가면 벌점 30점. 아이고, 3만 원에 벌점 30점이면 안 가는 게 좋죠. 벌점 30점 나중에 뭐 하나만 딱 걸리면 그럼 바로 면허 정지되는데요. 뒷차가 신고했대, 뒷차가요. 뒷차가 신고해서 뒤에 오던 차가 경찰서에 문의해보니까 신문고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뒷차가. 아니, 내가 뒷차에 방해 준 것도 아닌데, 에이. 사고도 안 났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면 경찰관님 앞에 농기계가 10km로, 시속 10km로 쭉 가고 있으면 그 추월 못 하나요? 만약에 사고 나 있거나 불법 주차장치가 있어도요? 그랬더니 본인은 절대 추월 안 한답니다. 에이, 이거 농담이죠. 앞에 사고 나서 추월할 수 있죠. 불법 주차장치 있으면 당연히 그 지나가야 추월이 아니라 그 중앙선 넘어갈 수밖에 없죠. 불과 부득이. 어떤 상황에서는 안 된다. 에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예. 이 얘기는 앞에 차가 천천히 가면 자기는 그냥 그 뒤에 따라간다는 얘기인데요. 진짜 그럴까요? 참을성이 그렇게 많나요? 그렇게 해서 50km 갈 수 있나요? 물론 50km까지 이어지진 않겠죠. 마을과 마을 사이 가려고 그러면은, 근데 가다 또 교차로 생기면 교차로에서 또 추월을 못 해요. 진짜 50km 갈 수도 있겠네요. 호호. 또,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왕복 2차로죠. 사고가 있었어도 경찰에서 교통통제까지 중앙선 넘어가 안 된다? 에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고 나고 경찰관 올라오고 그러면은 경찰서가 제일 가까운데 거기서 만약에 20km 떨어졌다. 오다 그 경찰관도 또 오다 또 사고 났다. 그럼 거기서 그냥 1시간, 2시간 기다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사고 나 있으면 차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당연히 옆으로 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이런 거 진짜 이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녹음 좀 해보세요. 녹음해갖고 진짜인지. 진짜 그랬다 그러면 그 경찰관은 진짜 경찰관 말고 교통안보랑 다른 거 해야죠. 자, 중앙선 실선 넘어가지 못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어떤 경우에도 못 넘어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경찰관 진짜 그 업무 배제시켜야 됩니다. 네. 어떤 거 시켜야 될까요? 저런 거 시켜야 되겠죠? 성폭력 청소년과인가요? 여성 청소년과. 거기 가면 성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안 됩니다. 언제든지 안 됩니다. 그거 하면 딱 맞겠네요. 언제든지 안 된다고. 그런 거 시켜야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제가 뒤를 보니까 저를 신고했던 그 차도요. 제 뒷차도 추월하는 게 멀리서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차를 못 찍었어요. 아이고, 억울해라.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건 범칙금, 벌점 안 내고 내는 건 과태료입니다. 아이고, 추월 한번 했다가, 중앙선 넘어갔다가, 과태료 9만 원. 뒷차는 왜 그걸 신고했을까요?
한 번 넘어갔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 저러면 안 되지 반드시 지켜야지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시골에서 앞에 경운기가 덜덜덜덜덜덜덜 하면서 계속 천천히 가면은 그럴 때 빵빵한 경운기가 좀 옆으로 비켜주지 갓길 쪽으로 그럼 중앙선 살짝 무르고 갈 수 있죠. 근데 중앙선 살짝 무른 것도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중앙선은 절대 무르면 안 되니까요. 넘어서면 안 되니까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시골에서는요 쭉 뻗었고 앞에 차 느리게 가면은 실선이지만 현실로 넘어가더라도 그걸 단속은 안 하죠. 위험하지만 않으면. 근데 뒤에서 그걸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경찰은요, 대한민국 경찰은 빨간불 때 우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면 우회전 못하죠? 우회전 못하는 거예요. 횡단보도 지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보행자만 없으면은 보행자한테 방해만 안 주면 우회전 해라. 단속 안 한다 그러죠. 왜? 사고도 안 났어. 사고 나면 책임지지만 사고 안 나서 괜찮다. 우회전 해라. 신호위반 단속 안 한다. 단속해도 단속 안 하잖아요. 근데 중앙선 앞에 경운기가 천천히 가고 앞에 3륜차 같은 거 덜덜덜덜 천천히 가고 그래서 그 차를 갖다 피해서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게 그래서 그걸 추월해 갔는데 중앙선 먹었는데 그건 또 왜 이렇게 열심히 단속할까요? 신호위반하고 중앙선 위반하면 어느 게 더 나쁠까요? 신호위반보다 중앙선이 벌점이 더 높으니 신호위반은 벌점 15점입니다. 중앙선 집으면 30점이고요. 더 센 거니까 그래 중앙선 집으면 그러면 그것은 사고 안 나더라도 위험하지 않더라도 단속 다 하고 그리고 빨간불에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그때 우회전하는 그 자체 신호위반인데 그거는 벌점 15만짜리니까 벌점 15점짜리니까 싸니까 그건 괜찮아. 대한민국의 경찰청은 상당한 변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점 15점짜리는 단속 안 하지만은 가라 우회전 해라 그런데 벌점 30점짜리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더라도 국민신고에 들어오면 단속한다.